솔직히 우리는 모두 포기했었어요. 수십 년간 이곳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한국에서 왔다는 그 사람들만큼은 달랐어요. 처음엔 그들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을의 교사 아이샤 칸은 감동에 찬 표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 히말라야 깊은 산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코리아를 계속 외치고 있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샤 칸입니다. 저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는 외롭게 자랐지만 다행히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한 국제 NGO에서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 제가 자라면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카트만두 시내 학교에서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언제부턴가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로 필요한 곳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NGO에서 저에게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 타망의 학교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처음 타망 마을에 도착한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높이 솟아오른 눈 덮인 산맥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곳 아이들은 책과 연필 같은 가장 기본적인 학습 도구마저 부족했고 제대로 된 책상조차 없었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이 마을엔 전기가 없어서 아이들은 어두운 교실 안에서 낮에도 희미한 햇빛에 의지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촛불 하나가 유일한 빛이었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저를 경계했어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늘 약속만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고 저녁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츰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지만 이곳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은 걸어서 며칠이 걸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마을 사람들이 긴급히 모인 걸 봤어요. 급히 다가가 보니 9살 소녀 미나가 울면서 땅에 쓰러져 있었어요. 미나는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심하게 부러진 듯 보였어요. 저는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외쳤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밤엔 위험했고 의사는 물론 간단한 치료 도구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밤새 미나의 손을 잡고 함께 울면서 밤을 보냈어요. 그 순간만큼은 무력함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동양인처럼 보이는 남자와 여자들이었죠. 그들은 설계도와 장비를 펼쳐놓고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을 주민 중 한 명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민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해요. 우리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수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주민의 눈에는 기대보다 의심이 가득했어요. 사실 예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발전소를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지형이나 날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떠났거든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저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눈길이 갔어요. 그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사람이었는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비슷한 환경에서
여러 번 성공적으로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분명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타막 마을에도 빛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봅시다. 그의 말에 마을 주민들은 술렁이었지만 쉽게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왠지 이번에는 진짜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미나가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저 아저씨 말대로 우리 마을에도 진짜 불이 들어올까요? 저는 미나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응, 미나야. 이번엔 왠지 진짜 가능할 것 같아. 우리 같이 기대해보자.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사이로 작은 희망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타막 마을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활기를 띠었어요. 한국 기술진은 빠르게 움직였고 마을 주민들에게 친절히 인사하며 다가왔죠.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웠지만 한국 사람들의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행동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박지훈 팀장은 주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 마을의 말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박 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샤 선생님, 아이들에게 발전소 건설 현장을 한번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더 많은 꿈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다음 날 아이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기계와 한국 기술진의 모습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죠. 박 팀장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이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큰 힘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 거예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어요. 미나는 손을 들고 궁금한 걸 물었죠. 그럼 이제 우리도 밤에 촛불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나요? 박 팀장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맞아. 이제 밤에도 마음껏 책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어두운 밤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날 이후 아이들은 수업 시간마다 발전소 이야기를 하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어요. 발전소 건설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갑작스러운 폭우였죠. 며칠 동안이나 쉬지 않고 비가 내렸고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자재와 장비들이 급류에 휩쓸렸어요. 공사는 중단됐고 마을 주민들의 희망도 무너져갔죠. 폭우가 멈추고 저는 서둘러 공사 현장을 찾았어요. 박 팀장과 한국기술진은 모두 힘없이 현장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실망과 걱정으로 술렁거리고 있었죠. 박 팀장이 주민들 앞에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비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극복해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흔들렸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부정적으로 말했죠. 역시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뭐든 불가능해. 이젠 그만 돌아가라고 해야겠어. 마을 주민들은 점점 박 팀장과 기술진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속상했고 미나와 아이들은 다시 촛불 아래 앉아 수업을 해야 했어요. 그날 밤 미나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선생님, 정말 안 되는 건가 봐요. 저도 전기가 있는 세상을 보고 싶었는데.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미나의 말을 들으니 마치 제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며칠 후 박 팀장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그가 마을의 지도를 펼쳐놓고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샤 선생님, 여기 좀 보세요. 이번 홍수로 인해 피해가 컸지만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았어요. 한국의 산간 지역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우린 결국 해결했거든요. 그는 한국에서 홍수로 유실된 시설을 복구한 실제 사례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제시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결심하고 마을 원로들을 찾아가 박 팀장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처음엔 원로들이 듣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전하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다시 모였어요. 박 팀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모두가 좌절했지만 함께 뭉쳐 더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타막 마을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르던 중 미나의 아버지인 자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박 팀장님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한국이 해냈던 일이라면 우리 마을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연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한국 기술진과 함께 공사를 재개하기로 마음을 모았죠.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과 한국 기술진은 힘을 합쳐 복구 작업을 시작했어요.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몸짓으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었죠. 저는 주민들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감동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기술뿐 아니라 서로를 믿고 함께 일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미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꼭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저는 미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그래, 미나야. 우린 꼭 해낼 거야. 마을에는 다시 한번 희망의 씨앗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된 공사는 마을 주민들과 한국 기술진이 하나가 되어 힘차게 진행됐어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죠. 비록 이전 홍수로 인해 잃어버린 자재와 장비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모두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실망 대신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박 팀장과 한국 기술진은 매일 늦은 밤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설계도를 다시 검토하며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주민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며 빠르게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언어는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박 팀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아이샤 선생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는 작은 가방에서 공책과 연필, 색연필 같은 학용품을 꺼냈어요. 그것은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타막 마을 아이들에게 보내온 선물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다음 날 바로 아이들에게 전달했죠. 아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새 학용품을 받아들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미나는 특히 편지를 읽으며 눈을 빛냈죠. 선생님, 한국 친구들이 우리 마을에 꼭 놀러 오고 싶다고 써 있어요. 아이들은 바로 답장을 쓰며 꿈을 이야기했고 서로 먼 곳에 있지만 가슴속에 친구가 생긴 기쁨에 가득 찼어요. 하지만 모두가 기쁨에 젖어 있던 바로 그 주말, 다시 한번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폭우가 아닌 강력한 지진이었어요. 한밤중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죠. 저는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제발 아무 일도 없길 간절히 빌었어요. 도착해보니 현장은 긴급 상황이었어요. 발전소 근처 산비탈에서 크고 작은 돌이 쏟아져 내리며 막 완성돼 가던 시설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다시 무너져 갔어요. 자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하늘이 우리 마을을 도와주지 않는가 봐요. 이번엔 마을의 청년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청년은 지친 표정으로 말했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자연 앞에선 방법이 없나 봐요. 그때 박 팀장이 주민들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지진과 홍수를 여러 번 겪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죠.
우리는 더 강하고 안전하게 발전소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그는 한국에서 있었던 포항 지진 사례와 복구 과정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주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지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박 팀장은 지진 피해에 대비할 특수 설비를 한국에서 긴급히 공수하기로 결정하고 밤새 한국 본사와 연락하며 필요한 장비들을 요청했어요. 며칠 후 헬리콥터가 마을 위를 날며 긴급 자재를 전달했어요. 주민들은 한국 사람들의 빠른 대응력에 크게 놀랐어요. 박 팀장은 주민들과 함께 그 장비를 설치하며 말했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이후 마을 주민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과 불안은 사라지고 신뢰와 존경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을 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더욱 힘을 냈어요. 발전소 완공이 다가올 무렵 마을은 벌써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불안했어요.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빛이 정말 들어올지 걱정됐죠. 박 팀장 역시 긴장했는지 자주 밤잠을 설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침내 발전소를 시험 가동하는 날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현장에 모여 박 팀장이 스위치를 누르기를 기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그 순간을 바라봤죠. 박 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주민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빛은 저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희망과 믿음 덕분에 켜지는 겁니다. 지금 바로 타막 마을의 빛을 선물합니다. 그가 스위치를 누르자 발전소에서 낮은 기계음과 함께 마을 곳곳에 설치된 전구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고 미나가 제 손을 잡으며 기쁨에 겨워 소리쳤어요. 선생님, 우리가 진짜 해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주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어요. 박 팀장과 한국 기술진도 밝게 웃으며 함께 박수를 쳤죠. 그날 저녁 마을 광장은 밝은 전등 아래에서 춤과 노래가 이어졌어요. 주민들은 처음으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밤을 즐겼죠. 저는 밝은 빛 아래에서 행복해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보며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이 맞는지 눈물이 났어요. 그때 박 팀장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샤 선생님, 저희도 주민들과 아이들에게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이제 이 빛은 타막 마을뿐 아니라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타막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마을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이들에게 일어났어요. 이제 아이들은 촛불 대신 밝은 전등 아래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도 가능해졌고 아이들은 한국에서 보내준 교육 자료를 보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작은 보건소가 생겼고 한국 기술진이 설치한 발전소 덕분에 간단한 의료 장비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엔 아이들이나 마을 어른들이 아플 때마다 며칠을 걸어서 병원을 가야 했는데 이제는 작은 질병 정도는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기적 같은 변화라고 말씀하셨죠. 한국 기술진이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주민들과 한국 사람들은 함께 송별회를 열었어요. 마을 광장에선 처음으로 밝은 전등 아래서 파티가 열렸죠. 주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네팔 전통 의상과 손수 만든 기념품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선물했어요. 미나는 손편지와 자신이 정성껏 그린 그림을 박 팀장에게 건넸어요. 미나의 눈가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죠. 꼭 다시 와주실 거죠? 저도 꼭 한국에 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마을처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박 팀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미나야, 한국에서 꼭 기다리고 있을게.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날 밤 박 팀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우리는 함께 밝은 마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아이샤 선생님, 사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지형도 험하고 날씨도 극단적이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희망과 믿음이 저희를 이끌었어요. 우리가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받은 게 더 많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진심으로 공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뿐 아니라 진정한 희망과 따뜻한 마음을 타망에 전해줬으니까요. 며칠 뒤 한국 기술진이 마을을 떠나고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예전과 너무 달랐죠. 주민들은 스스로 발전소를 관리하며 주변 마을에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죠. 마을 어른들조차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우고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여성들도 전기를 이용한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어요. 야간에도 전기 재봉틀을 이용해 옷을 만들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며 소득을 올리게 되었죠. 아이들의 꿈도 점점 커졌어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나와 몇몇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죠. 미나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매일같이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전 꼭 한국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돌아와 이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미나의 꿈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얼마 후 마을엔 한국에서 초대한 몇몇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한국의 학생들과 교사들이었죠. 마을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실제로 만나자 서로 껴안고 뛰어놀며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감동했죠. 그때 처음으로 아이들이 편지를 교환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 편지가 현실이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 한국 학생이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마을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진짜 교류는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로 가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 학생들과 교사들이 마을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어요. 인터넷 덕분에 아이들은 한국 친구들과 계속 소통하며 함께 공부할 수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도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 덕분에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었죠. 어느 날 밤 미나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웃고 서로 더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전기가 단지 빛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도 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미나야. 그리고 그 빛을 준 건 바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지. 앞으로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빛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밝은 마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지만 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한국 사람들의 헌신과 믿음이 만든 진짜 현실이었다는 걸요. 히말라야 깊숙한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았죠. 그들의 눈엔 이제 언제나 밝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환한빛 아래서 미래를 꿈꾸며 웃고 있답니다. 저는 아이샤 칸이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365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